스리랑카 정부가 수도 콜롬보의 항구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발주처가 결정된 콜롬보항의 동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은 당초 2019년 스리랑카 정부가 일본과 인도와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리랑카는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2월 인도와 일본 측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단독 개발을 추진하다가 9개월 만에 중국 국영항만 기업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스리랑카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는 중국의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도양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인도양이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2,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양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인도양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 안보의 치명타가 될 것이란 인식에서 그 바탕인 해군력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인도는 해군력 증강과 함께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동맹도 적극 모색하면서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40%가 통과하는 물라카 해협과 원유의 4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의 출입구 격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향후 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인도와 중국의 경제력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교통에 해당하는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95%가 인도양을 통과할 정도로 중국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도양의 중요성은 쿼드의 군사훈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에서 쿼드가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양을 지배하는 나라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군사기지로 건설한 미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인도양에 부쩍 다가서는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말리아에 미국 다음으로 재빠르게 군함을 파견했으며 이는 인도를 견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인도양 제해권 선점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에 인도도 지난 8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비밀 해군기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였죠.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많은 외신들은 중국의 상당한 자본과 군사력을 과연 인도가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양의 중요성 속에서 중국이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도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커지기 시작하던 작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주권에 대한 침해 침략자 등의 표현으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날 고타바야 라자픽사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대스리랑카 인프라 투자는 불공평한 거래로서 스리랑카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는 스리랑카는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한 인도양의 요충지로서 미국과 일본 등이 제창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가 겹치는 지역이며 그 영향력을 둘러싸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인도양에 관심이 많아 스리랑카에 공을 들여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리랑카는 일본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중국의 손을 들은 것인데요. 여기서 스리랑카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한번 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경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남부 한반도 타항은 대출 상환이 밀렸다는 이유로 운영권이 99년간에 걸쳐 중국 측에 양도돼 1대1로의 덫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리랑카가 수입한 중국산 비료에 병원균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과 스리랑카의 사이에 마찰음이 생겼습니다. 유기농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스리랑카가 수입한 중국산 유기농 비료에서 박테리아 등 병원균이 검출되면서 양국은 외교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세계 최초 완전 유기농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며 지난 5월 모든 화학 비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기농 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기업 칭다오 시윈으로부터 유기농 비료 9만 9천 톤을 4,97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중 2만 톤을 실은 중국 선박히포 스피리토가 지난 9월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로 향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국립식물검역원 과학자들은 비료 샘플에서 농작물 병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에르니아 박테리아 등 병원균을 발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중국과 손을 잡고 항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진행한 중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5에서 2015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시절 주로 진행됐습니다. 마힌다 전 대통령은 현재 총리를 맡고 있고 그의 동생 고타바야는 현 대통령입니다. 이들 라자팍사 가문은 친중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타바야 대통령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에서 많은 지정학 분석가들은 한반도타 프로젝트 등을 비제함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며 1대1로 프로젝트를 좋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스리랑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에는 한국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한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자 효율적인 생산 기지를 물색하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제3세계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인건비가 싸고 외국 투자 기업에 7에서 1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스리랑카야말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은 현재 스리랑카 제1의 투자국이자 고용국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모두 7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무려 140여 개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은 6만 5천 명으로 외국 기업 고용 인원의 23%에 이릅니다. 스리랑카 연간 수출액의 12%는 한국 기업이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이러한 탓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스리랑카 청년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한국 정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국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훈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실제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파견 전 필수적으로 겪는 훈련 과정이라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훈련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지만 한국 교육훈련원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보장하는 구직표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 훈련원에 입소하면 처음 3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체력 단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공장의 노동 강도를 감안한 강인한 체력을 위해 하루 4시간씩 강도 높은 군대식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이외에는 세부적으로 산업 안전, 금융관리, 보건위생, 출입국 관리법, 각종 보험관계, 동기부여, 컴퓨터 기본 교육, 기본 영어회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심사에서 15개 국가 중 스리랑카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하며 혹독한 훈련 시스템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교육훈련원은 실제로 까다롭고 엄격한 훈련 절차에도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에 진출한 후 한국 전자제품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된 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중국이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해줘도 스리랑카 국민들은 중국이 구축해준 인프라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리랑카에서 일어나는 한국 취업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는 젊은 노동력과 낮은 인프라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많은 제조업들을 들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인과 동시에 3D 직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국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스리랑카 청년들이 부디 한국 시장에 고용되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